자,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 주셔서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문제는 한 문제씩 출제가 잘 되죠. 그림을 보면서 하면 되는데 위에 정답 그림이 있을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그래서 B2셀 선택해 주시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외부 원본 사용, 연결 선택해 주세요. 더 찾아보기. 자, C 드라이브에 컴마 1급에 스프레시트에 기출문제 폴더 들어가시면 대출 전환이 있어요. 아마 시험 볼 때는 OA 폴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뭐 깔려 있으니까 대출 전환 눌러서 열기. 구분기로 분리되어 있죠. 공백으로. 그래서 여기 공백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 써 있어요. 열머리글 표시해야 되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시면 돼요. 탭이 아니라 공백이다. 이렇게 다운 눌러 주시고요. 문제 보시면 직업 지역, 그쵸, 직업 지역, 구매 금액, 지출 금액만. 얘네들은 이제 가져오지 않는 게 지금 5개 있는데 이걸 가져오지 않으려면 얘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선택해서 가져오지 않은, 구매 건수도 가져오지 않은,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기. 그러면 여기 열 건너뛰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져오지 않고요. 얘네들만 가져오겠다. 혹시 실수했을 때는 일반으로 선택하면 일반으로 바뀌어요. 다시 가져오지 않아.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마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 모델에 추가해 주셔야지 추가가 돼요.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 B2셀 맞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문제를 보시고 그림을 보면서 직업은 행해, 지역은 열애, 구매 금액과 합계 금액, 구매 금액과 대출 금액이죠. 대출 금액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혹시 이 시그마 값을 여기로 이동하라는 내용이 있는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세요. 네 번째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해버릴게요.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자, 여러가지 했으면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지시사항 하나씩 해야 될 텐데, 두 번째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의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 설정하고 설정했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아니면 테이블이 잘 나오더라고요. 개요 형식으로 하고요. 빈셀에, 여기 빈셀에 별표 표시할 건데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시면 빈셀에 별표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열의 총합 그 밑에 보시면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해도 돼요. 행의 총합계 표시를 해제해도 열의 총합계만 되고요. 여기 총합계 여기서 해도 되고요. 여기 들어간 김에 여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보통의 5, 1, 2, 3, 4, 5. 그렇죠? 피벗 스타일 보통의 5, 보통의 1, 2, 3, 4, 5.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액의 합계와 매출 금액의 평균인데, 매출 금액, 대출 금액이죠. 대출 금액의, 대출 금액 평균. 그래서 대출 금액을 더블 클릭해서 평균을 선택해서 표시 형식 들어가서 소수 자릿수를 천 단위 구분기로 사용하래요. 천 단위 구분기로 사용, 소수 자릿수는 0이고 천 단위 구분기로 체크하고 확인. 또 확인.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 들어가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기요. 이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 또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지시사항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 그림이 있으니까 정답 그림을 보면서 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10점이 다 감점되니까요. 정답 그림을 보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보시고 꼭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석 작업 감점되면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어서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분석 작업 2번 볼게요. 중복된 값 제거하는 건데 커서를 안에다 놓고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하면 범위는 자동으로 선택돼요. 모두 선택 취소하시고 문제 보시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 지역 요만큼 요 3개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면 3개가 제거되었어요. 그럼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인데요. A3부터 24, A24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세컨즈 규칙, 중복값 요거 선택해 주세요. 적용한 서식의 책은 연한 빨강 채우기 체크해 주시고 지정해 주시고 확인. 이렇게 연한 빨간색이 됐죠. 그 다음에 필터 도구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 데이터에서 필터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필터들이 나와요. 범위 이렇게 지정해서 해도 되고요. 회원 코드 필터 필드에서 얘를 색기준 필터를 연한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회원 코드 필드에서 연한 빨강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분석 작업 1번보다는 좀 쉬운데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분석 작업 2번이 끝났어요. 자, 이제 기타 작업 문제 볼 건데, 기타 작업 문제에서 우리 기타 작업 1번에 차트 문제 봐볼게요. 차트 레이아웃 변경이래요. 차트 선택해서 디자인에 들어가서 빠른 레이아웃은 차트 레이아웃은 1번. 이게 차트 1번 레이아웃 1번. 차트 스타일은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로 지정해라. 그럼 이와 같이 스타일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건데 차트를 외곽을 선택해서 차트 영역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나오죠. 콤보 누르셔가지고 대출 금액은 묶은 세로 막대형, 대출 기간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에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해 준 다음에 확인. 자, 이와 같이 해주면 2번이 됐고요. 3번 제목은 입력하래요. 그럼 제목을 선택해 주셔서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 보고 해주시면 돼요. 직업별 대출 현황. 제목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로 갑축 제목을 추가할 건데 여기 추가할 건데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추가 요소 축 제목인데 기본 세로 되어 있죠. C3셀과 연동이니까요. 여기 냅두시고요. 는 한 다음에 C3셀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C3셀 클릭해서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잖아요. 얘를 뭐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게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맞춤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크기 및 소승 들어가서 맞춤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3번이 끝났고요. 4번 기본 세로 갑축을 이제 표시 단위인데 여기서 뭐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누르면 일로 이동을 해요. 표시 단위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1000으로 바꿔주시면 이와 같이 1000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번도 끝났고요. 마지막 5번 테두리 스타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형 서식 들어가면 채우기 및 선에서 테두리의 맨 밑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고요. 그림자는 여기 보시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의 그림자에 미리 설정해 누르시면 안쪽 중간, 안쪽 가운데 요거죠. 요 그림자 잘 나오니까 그림자 위치 잘 알아주세요. 효과의 그림자에 미리 설정이 있다. 위치들을 꼭꼭 요 세 가지 위치들 잘 알아두셔야지 좀 빨리빨리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에 보시면 정답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시고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작업 2로 오셔가지고 시트로 오셔서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타나죠. 두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 봐볼게요. A4부터 H15 영역에 이따가 이거 끌게요. 여기다가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러면 이거 범위 지정하기 전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문제를 보니까 서식 지정. 자, 서식 지정이라고 해주시고요. H4부터 이 부분이잖아요.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십니다. 서식을 여기다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형식에다가 문제를 보니까 양수일 때 파랑색 쓰시면 안 되고 파랑으로 쓰셔야 돼요.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표시하고 음수일 때는 빨강. 역시 똑같이 기호 없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검은색, 0일 때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색깔 지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검은색이에요. 쌍따옴표 해주시고 미음 한자키. 이거 미음 한자키 택키. 여기 있죠. 쌍따옴표. 그래서 여기가 양수, 음수, 제로 부분이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변경이 됐죠? 범위 해제해 주시고 기록 중지해 주시면 돼요. 단추를 넣어야 되는데 K4부터 L5까지네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는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얘를 넣겠다. 단추를 Alt 눌러주시면 좀 편하게 드래그 되고요. 서식 지정 체크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확인. 이름은 서식 지정으로 입력. 됐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를 생성하는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막대 그래프 입력해 주시고 확인. 자, 구매 금액 I4부터 I15까지 드래그해서 홈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기타 규칙 들어갈게요. 최소값은 100분위 수인데 얼마로 지정을 하고 되어 있어요? 20으로. 최대값도 100분위 수인데 8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 모양은 그라데이션인데 체육인데 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하래요. 자, 이렇게 지시사항대로 해주시면 돼요. 기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해제하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자, 단추는 K7부터 L8까지 삽입해서 단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막대 그래프 선택해서 확인. 텍스트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막대 그래프에서 해주면 되고요. 각 5점씩 해서 10점. 요거는 5점씩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부분합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서식 지정과 막대 그래프 오류가 안 나면 거의 정답일 겁니다. 자, 마지막 기타 작업 3번 문제 프로시저 작성 문제인데 이게 세 문제 나오잖아요. 각 5점씩이고 15점.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해 오는데 시간이 한 35분 정도 걸렸어요. 시험 시간은 45분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한 10분 이상은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시간 배분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 이 문제는 전화가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폼을 출력해주는 문제, 2번이 입력 문제, 3번이 뭐예요? 종료 문제죠. 데이터를 종료해주는 문제. 2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 1번, 3번은 맞추셔야 돼요. 우리 1번하고 3번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나중에 풀고. 1번을 풀기 위해서 개발도구에서 디자인 모드 클릭해 주시고요. 대출 신청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대출 신청 폼이 나타나도록, 자, 대출 신청 폼이 나타나도록,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쵸? 이렇게 해서 끄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 해제해 주시고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1번 문제가 두 문제죠. 이거랑 또 하나가 여기 CMB 직업 요거 폼 초기화해 주는 거 요거 봐볼게요. 다시 디자인 모드 클릭해서 대출 신청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글자가 좀 작아졌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다시 불러드렸는데요. 여기 디자인 모드 체크해 주시고 대출 신청을 더블 클릭. 됐죠? 여기 보시면 대출 신청 폼이 있죠? 이쪽에 더블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요. 폼의 배경 화면을, 이 배경을 더블 클릭. 이렇게 되죠? 폼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저 폼 클릭을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줘요.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폼을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자, 문제를 보시면 CMB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CMB 직업. 여기서 로우 소스 불러드릴 소스는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좀 줄일까요?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J5부터 J12까지.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문이 또 하나 있어요. 대출일 있잖아요. 대출일 txt 대출일은 현재 날짜. 엑셀하고 틀리죠. 현재 날짜는 today인데 엑셀에서는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데이트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현재 날짜를 입력받겠다 표시되겠다 라는 소리죠. 꺼볼까요?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이거 눌렀을 때 현재 날짜가 나오고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이니셜라이즈 됐죠. 초기화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게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정형화 되어 있으니까요. 꼭 맞추시면 되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일로 들어가서 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닫기 먼저 해볼게요. 이건 나중에 하고 3번 닫기. 자, 닫기 들어가셔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닫기의 문제는 보통은 MSG 박스에다가 뭐를 출력하는 게 나와요. 뭐 장기 대출로 인한 이율 할인 대상자입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끄겠다. 끊는 게 뭐예요? 언로드 미.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요번 문제는 선택해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if문이 필요해요. if 만약에 대출 기간이 5 이상이면 자, 대출 기간이 여기 보시면 요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죠. 5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에다가 이 글자를 출력하겠다. 장기 대출로 인한 이율 할인 대상자입니다. 출력하겠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박스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and if까지 마무리 져주세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얘가 출력될 건지 얘가 출력된지 선택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 좀 주의하세요. 또 뭐 띄어쓰기 때문에 틀리면 또 억울하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띄어쓰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꺼볼까요?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요 닫기 버튼 눌러볼게요. 나오죠. 정상적으로 확인 누르면 꺼지죠. 자, 요렇게 해서 폼 대출 신청 보시면 폼 초기화랑 닫기 정도는 맞추셔서 10점 정도 확보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 좀 어렵지만 2번 등록 볼게요. 요 등록을 더블 클릭하면 요 중간에 있네요. 그쵸? 등록 요 위에 닫게요. 자, 요렇게 이제 등록 버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좀 그렇죠. 요 첫 번째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위치는 우리 책에서는 입력행 이렇게 썼는데요. 요 글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저는 i라고 할게요. i는 변수니까 이 변수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뭐 k로 써도 되고 n으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i는 B3셀 로우 B3셀이면 여기 시작 위치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B3셀 행을 시작하겠다. 시작 위치. 여기다 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입력할 거기 때문에 이 표시, 요 숫자를 더해줘야 돼요. 몇 칸인지를 더해주겠다. B3셀부터 근접한 행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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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row count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요 B3셀 위주로 해서 요 부분을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 1, 2, 3, 4 상가요 더해서 이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1 더하기 4는 5행이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5행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항상 위치, 여기 잡는 위치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ays I 변수 여기다가 i라고 쓰면 i라고 쓰고요. 입력행 쓰면 입력행 써주시면 돼요. i는 성명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서 써주시면 좀 편해요. 성명은 여기다 입력될 거는 텍스트 뭐예요? 성명이다. 여기다 성명 입력할 거잖아요. 자, 요거 복사해서 써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대출일이죠? txt 성명 대신 뭐라고 쓰면 돼요? 대출일이다. 컨트롤 V. 네 번째는 직업이죠? 네 번째는 직업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까 직업은 우리가 요거 CMB로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CMB 직업. 텍스트가 아니라 CMB 직업이다. 이렇게 요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대출 금액이죠. 그럼 txt 대출 금액인데 형식을 지정하래요. 엑셀에서는 텍스트 갖다 형식 지정하는데 여기서는 포맷 갖다가 형식을 지정해 주세요. 그 형식은 천단위 구분기요. 뭐 샵샵 0 써도 되고 6 써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출 기간입니다. 여기 보면 대출 기간으로 나와 있죠. 대출 기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연이율이에요. 연이율. txt 연이율. 연이율 입력받은 거를 100으로 나눠서 우리 정수로 만약에 이렇게 3 이렇게 입력받았기 때문에 100분율로 전환해줘서 얘도 역시 포맷 포맷 해주시고요. 컴마 소수점 몇째짜리인지 둘째짜리 100분율로 나타내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월 이자를 계산하는 공식은 나와 있어요. 그쵸? 월 이자를 나타내는 공식은 대출금액 곱하기 연이율. 대출금액 곱하기 연이율이에요. 대출금액은 이거였죠. 그쵸? 대출금액 곱하기 연이율은 얘였죠. 이와 같이 대출금액 연이율 이렇게 구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시면 12 나누기 12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2 나누기 12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디 갔어요? 근데 얘도 역시 포맷이 있어요. 위에 문제를 보시면 대출 금액과 월이자에는 1000단위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앞에다가 포맷 맨 뒤에다가 컴마 쌍따옴표 컴마 쌍따옴표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등록작업이나 입력작업은 좀 데이터가 좀 많죠. 입력하는 게 또 입력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한번 꺼볼까요? 자, 대출 신청 디자모트 해제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성명 홍길동 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대출일은 오늘 날짜, 직업은 뭐 변호사, 대출금액 1000만원,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원, 기간은 5년, 연이율은 4% 해서 등록 눌렀을 때 어때요? 1000만원 5년에 4%의 월이자까지 계산이 됐네요. 그쵸?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보시고요. 닫기 눌렀을 때
아까 5년 이상은 장기 대출로 인한 일 할인 대상자입니다. 확인 누르면 꺼지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저장해서 시험 보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시저 문제 어렵게 보이지만 1번과 3번은 충분히 푸실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보건 문제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